한국이 잘 되면 절대 그럴 리가 없는 날조라 주장하고 한국이 잘못되면 역시 한국이라며 기뻐하는 일본. 그런 그들은 그들의 정책까지도 한국이 엮이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나 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노리고 있다는 그 실체도 증거도 없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억지스런 주장을 통해 그들이 노리는 목적은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본의 뉴스포스트 세븐은 한국계 해커 그룹이 지금 일본을 노리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이후 한국계 그룹에 의한 사이버 공격이 일본을 대표하는 의류 제품을 대상으로 적어도 4번 이상 있었으며 이미 온라인 저장소 데이터베이스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및 구매 내역 등이 대량으로 유출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확인된 출처라며 그들이 제시하는 곳이 바로 일명 다크웹이라 불리는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인데요. 자신들의 기업인 캡콤이 해킹을 당해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비롯하여 올해 1월에는 미쓰비시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당하는 등 일본의 대기업들이 잇따라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기사는 이것은 표면화된 사건일 뿐 실제 사례는 더욱 많다 주장하면서 지금까지는 러시아나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해킹 공격이 많았지만 이제는 경계가 필요한 곳이 바로 이웃의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기사는 일본의 사이버 위협 정보를 분석하는 업체의 CEO의 말이라면서 금월 1월 중순부터 한국 등에서의 범죄 목적의 사이버 공격은 통상의 몇 배나 증가하고 있으며 분명히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기업 활동에 혼란을 악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경쟁 기업을 깎아내리기 위한 공격을 활발히 하고 있다라는 출처도 불분명하고 근거도 없는 일방적 주장을 그럴싸하게 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왜 왜구라 불렸는지를 망각한 채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도적질을 논한다는 것이 거참 형언하기 힘들 정도의 실소를 안기는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소개한다는 기사는 이런 사이버 공격을 감지한 국외의 사이버 시큐리티 기업의 간부가 9월부터 한국계 그룹이 일본을 대표하는 의류 관련 기업 적어도 4개사를 표적으로 공격을 실시해서 온라인 스토어 데이터베이스에서 고객의 개인정보와 구매 내역 등이 대량으로 도난당했다라고 말했다면서 해커들이 해킹을 한 이유는 가까운 일본에서 성공한 기업의 고객 정보라면 몹시 탐낼 사람들이 한국인들 중에도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런 정보들을 얻은 출처로 제시하는 곳이 바로 다크웹의 게시판이라 이야기하는 기사입니다. 글쎄요, 상식적으로 해커가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면서 게시판에다가 내가 일본을 털었다 라고 광고는 안 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근거로 한국이 일본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정부가 관여하여 해킹을 한다는 의심을 받는 중국과 러시아처럼 한국 역시도 그렇다는 뉘앙스를 풍겨 혐한 정서를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기사가 이 건에 대해 정부의 내각 사이버 시큐리티 센터에 물어보니 그런 개별 안건에 대해서는 공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웃나라인 한국에게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된다면 스가 총리가 내거는 디지털 개혁은 그림의 떡이라 기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기사들의 요지는 한국이 언제 일본을 털지 모르니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스가 총리가 최우선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디지털청 창설 및 일본의 디지털 혁신에 대해 보완도 안 되면서 무슨 혁신이냐는 회의적 시각도 노출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아마 아베가 했다면 천하무적 일본 사이버 보안이라 외치며 아베를 응원할 우익 언론사이지만 스가 총리는 아베만큼 사랑스럽게 봐주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일본 국민들도 도통 스가 정권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일본의 디지털화가 쉽지 않은 3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로 이 디지털화의 물결을 타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이며 일본의 경우 그런 사람들을 위해 아날로그로 살 수 있도록 선택지를 주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디지털화의 속도가 느려져 비효율적이 된다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 정부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디지털 교육과 함께 체계적인 스마트 국가를 형성해가는 것과는 상반되게 일본은 아날로그밖에 못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 아날로그를 공존시킨다는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디지털화가 되기 힘들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행정의 벽은 존재한다면서 일본은 에스토니아 같은 디지털 선진국과는 달리 소관 부처가 전부 나뉘어 있어 개별의 부처가 거부를 하면 진행 자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주관을 한다 해도 소관 부처들 간의 갈등으로 진행이 안 되는 답답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국민 감정이라는데요. 국가의 디지털화는 국민 전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성패를 결정짓는데 북유럽 국가들은 국민과 정부의 거리가 가깝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국가의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정보를 맡기는 것을 납득하고 있고 중국처럼 반강제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득하고 있는데 일본은 국민 사이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지적을 자주 받는 데다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개인정보를 가지고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국가 불신뢰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어떤 놈한테 탈탈 털릴지도 모른다는 불신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스가 총리가 하는 말을 보면 일본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만할 것 같긴 합니다. 그것은 스가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얼마든지 외국인들에게 맡기겠다고 하였기 때문인데요. 산케이에 따르면 스가가 23일 도쿄도 내에서의 강연에서 일본 정부가 내년 창설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청의 인재 영입에 대해 해외에서부터 인재를 받아들여 디지털청에 받아들인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 정부의 디지털청에 외국인 인재들을 채용하겠다는 것인데 이 발언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내 마이넘버를 포함하여 PC와 네트워크 정보는 정부의 관리 부서의 것인데 이는 일본인이 담당하는 것이 위기관리, 국가관리 측면에서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인보다 외국인이 더 안전하겠는가? 미국 CIA 등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야말로 큰일이다. 해외보다 일본에 우수한 인재가 많다. 우선 국내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는 위험한 발상이다. 국가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신원이 확실한 일본인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처에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것은 무능한 총리이며 스가는 다음 선거까지 새로운 정책 등은 생각 말고 지금까지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라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주로 내놓고 있고 일본인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일본의 사이버 보안 실태 때문이기에 디지털청이 만들어져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두면 보안에 대한 우려는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수많은 대기업들이 털리고 있다는 뉴스들이 연이어 쏟아지는 이러한 일본의 현실에 대해 일본의 군사분석가이자 내각 관방위기관리연구회 심사위원 출신인 오가와 가즈히사는 일본의 사이버 보안은 허술한 중진국 수준임이 증명되고 있다면서 마그마그 뉴스를 통해 일본의 사이버 보안은 20년이나 뒤처져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디지털청을 설치하겠다는 정부는 마치 일본이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확실히 말해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관료들을 포함한 일본의 전문적 식견이 너무 낮고 정치인들의 메시지만 있을 뿐 실제 일본의 보안 수준은 중진국 레벨이며 특히 디지털 사회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와 사이버 보안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해외 전문가들로부터 일본은 하이테크 사회라면서 왜 사이버 보안에는 관심이 없냐라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면서 자신이 2003년 총무성의 위탁을 받아 미국의 네트워크 보안을 조사했던 바 있는데 이때도 그는 일본이 실제로 미국보다는 20년, 한국보다는 10년 뒤처져 있다 지적했었다면서 17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의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말만 하고 실천이 안 되는 일본의 형식주의에 대해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이니셜로 노 액션, 토크 온리라고 비꼬는 말이 있다는 그는 일본 정부가 내거는 디지털이라는 단어의 실태는 현재 나토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이버 취약성은 굳이 다크웹까지 가지 않더라도 익히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일본 기업들에게 그렇게 해킹할 만한 귀한 정보가 있는지도 의문이긴 합니다만 사이버 보안이 20년 뒤처진 일본이 한다는 디지털 혁신, 급하게 추진하다 더 큰 봉변의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우선주의 코리아 퍼스트 바이스톰 코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